달을 가까이에서 본다면 이런 느낌일까요? 분화구가 드러난 거친 표면의 달 항아리. 이 찻사발 안에도 우주가 있습니다. 찻사발에도 달과 별, 우주가 담겼다는데요. 흙으로 우주를 빚는 도예가 연봉상. 그의 가마에서는 어떤 별들이 탄생하고 있을까요? 팔공산 자락에 안긴 용진마을. 그곳에서 대구 유일의 전통 가마터를 지키고 있는 도예가를 만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나무 자르는 작업이 한창인 작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나무는 뭔가요? 이거는 제가 불 뗄 때 쓰는 그 육송소나무입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미리 한 2년, 3년 준비할 나무인데, 이 나무가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나무대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나무의 크기에 따라 가마에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고 그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소나무는 제 부칙이 될 수 있고, 또 저기 있는 저 가마는 제 캠퍼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캠퍼스가 잘 조화되면 좋은 작품이 또 나옵니다. 장작은 붓이 되고 가마는 캔버스가 되어 탄생하는 작품. 그가 육송 소나무와 전통 가마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제 작품에 맞아요. 제가 이걸 고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 작품 우주 작품인데 그 우주 작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약과 불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육송 소나무를 떼면은 일단 화력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를 떼면은 뗄수록 재가 어떻게 돼요? 재가 좀 작게 나와요. 보통 이렇게 1톤 이 정도 떼면 어마어마한 재가 나올 것 같지만, 온도가 높으면은 그게 다 유역화돼 버려요. 녹아버려요. 팔공산의 가마터를 잡고 이곳에서만 30년이 넘게 흙을 빚어온 도예가 그동안 어떤 작업을 해왔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달 항아리 작품. 그의 달 항아리는 특별합니다. 그동안 흔히 보아왔던 하얗고 매끈한 달 항아리와 달리 울퉁불퉁하고 거친 질감으로 표현했는데요. 저는 도자기 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달 항아리 하면은 매끈한 달 항아리, 백차 달 항아리를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바닷가에 한번 갔다가 바닷가에 있는 따개비를 보고 그 거친 표현을 한번 표현하고 싶어서, 그 표현이 달 우주 분화구라는 표현을 한번 표현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씩 표현해 봤던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달 분화구를 표현을 하면서 항아리로서 최초로 제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통 접시나 이런 걸 하면, 이제 달 항아리를 하면은 흘러내리고 막 유학에 실패를 많이 하는데, 이걸 달 항아리를 성공함으로 해서 제가 계속 달 항아리를 표현하게 됐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듯 수많은 실패와 실험 끝에 만난 달 항아리들. 울퉁불퉁한 표면과 선명한 분화구는 실제 달을 보는 듯한데요. 유약과 흙과 불, 그리고 작가의 혼이 만나 가마에서 잉태된 항아리들은 그 어느 것 하나 같은 모양이 없고 저마다의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작은 별들이 하나씩 모여 은하수를 이루고 우주가 됩니다. 이 작품은 제가 제목이 푸른 별의 꿈이에요. 우주는 위에서 보면 푸르다고 합니다. 푸른 바다, 푸른 우주를 표현했는데, 우주의 빛과
또한 그 발표된 내용이 저는 너무나 만족해서 전시회도 많이 이곳저곳 출품을 많이 하고 또 전시회도 많이 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 화산이 터진 듯한 분화구와 거친 표면, 우주 도자기의 독특한 질감은 어떻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 비밀은 유약과 불, 그리고 흙에 있다고 합니다. 초벌을 한 도자기에 진흙을 덧바르고 그 위에 다시 유약을 흩뿌리는데요. 예, 이제 만드는 그 방법은 똑같지만 그 유약을 제가 표현한 거예요. 유약을 어떻게 발포시켰느냐. 이 온도가 높아버리면은 발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온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불 떼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주 이게 까다로운 부분인데 많은 실패하는 중에 하나씩 태어나는 거예요. 도자기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는 작가 때문에 불을 지피는 동안은 기도하며 무건 수행을 하는데요.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그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마에서 뜨겁게 품었다가 불과 씨름한 끝에 태어난 흔적들. 우주의 신비를 품은 토하 연봉상의 도자기입니다. 작업하는 어떤 우주 작업이 같은 부류가 나오는 게 없어요. 같이 유약을 바르고 해도 불을 떼면 불과 유약이 조화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잉태된다, 탄생되는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잉태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우주 작품은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기념품으로 선정돼 세계 20여 개국 정상들에게 증정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온다는데 거기에 한번 작품할 수 있는 작품들을 한번 보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있던 걸 그냥 보여줬는데 이걸 그 스님께서 선정이 됐다고 그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솔직히 도장하는 사람들 작품들이 많았답니다. 근데 거기서 제게 발탁이 돼서 작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나무도 없었어요. 나무도 없었는데 어디 지금 봉원사에서 직접 한 트럭을 보내주셨어요. 육종 소나무를. 그때부터 제가 바뀐 거예요. 야, 그 절에서 소나무까지 대줬는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 하면서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보통 벌 1년에 3번, 4번 떼면 많이 떼는 거거든요. 제 큰 가마에 혼자서 5, 6번을 뗐어요. 불타는 가마 앞에서 몇 날 며칠을 하얗게 지새우며 빚은 우주.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과 우주의 신비함을 더한 선물에 세계 정상들이 감탄했습니다. 작가의 우주 작업은 점점 확장돼 갔고 지난해 한 미술관에서는 거대한 우주가 재현됐습니다. 그동안 작업한 15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전시. 별자리를 찾아 상상의 나래를 펴며 우주 여행을 하는 듯한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그 달에 그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힘들 때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힘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볼 때도 있잖아요. 하늘을 봤을 때 그 어둠이 밝게 환하게 비추는 게 보름달이더라고요. 그 달의 대상이 저는 어느 날 신앙의 대상도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냥 기대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달이 저에게는 아주 큰 희망의 달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흙꽃을 피우다라는 뜻의 토하. 토하 연봉상은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꽃피우기 위해 부단히 몸부림쳤습니다. 무엇이 도자기의 흙이 되고 무엇이 유약이 되는지 자연에서 찾았고 온몸으로 실험했습니다. 전통을 잇되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그 팔공산에서 캐는 흙인데 밟으면은 큰 돌이나 이물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밟으면서 빼내는 작업입니다. 그 팔공산에 도자기 만들기에 좋은 흙이 있나요? 팔공산은 좋은 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팔공산 들어와서 흙을 찾다 보니까 그 습지에 가면 찰흙 종류가 나와요. 우리가 쪼대흙 하잖아요. 근데 그 쪼대흙도 사질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모래 성분이. 그런 흙들이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 사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 나만의 사발, 흙이죠. 팔공산의 흙을 사용해 이 지역만의 사발을 만드는 작가. 그래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돌이 나오는 거는 발에 걸리는 건 다 빼냅니다. 반죽을 하며 이물질을 골라내고 흙에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거친 흙을 사용하기에 다치는 일도 다반사. 때문에 사발을 빚는 성형 작업은 가장 마지막에 한다는데요. 많은 그 모래와 그 마사질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레를 돌리면은 너무 거칠어가지고 사포처럼 지문이 달아요. 지문도 좀 닳고 피도 나고. 그래서 영혼까지는 못 넣어봤지만 그래도 피하고 지문은 넣어봤습니다. 팔공산의 흙과 재료로 독특한 미감의 사발을 빚고 현대적인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실험성이 강한 작업을 이어온 작가. 그는 도자기의 틀을 완전히 깨어버렸습니다. 갑자기 항아리를 반으로 가르더니 찢어버리는데요. 뭔가 잘못되기라도 한 것일까요? 전통의 어떤 항아리, 원형에 가까운 그 항아리를 만들어서 찢어버리는 작업인데 이걸 찢어버림으로 해서 하나의 그 선이 나오고 조형이 나와서 현대 도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통을 이으면서도 현대적인 도자기를 만들 수 있을까? 수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며 치열하게 고민했던 작가. 그는 우리 전통의 도자기를 현대적인 감각의 작품으로 승화시켰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선과 형태를 지닌 조형 작품으로서의 도자기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의 시도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도자기를 벽에 거는 벽화 도자기 작품을 선보인 것인데요. 이 작업은 제가 그 보통 그 가정집에 탈항아리만 이래 존재하지 벽에 그림만 있지 도자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도자기를 벽에 붙이면 어떨까? 그 발상으로 해서 제가 작업을 벽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저렇게 표현하게 됐거든요. 저기 우리나라 전통 문살이에요. 문살 표현을 그렇게 시작하면서 마음의 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게 80kg의 반야심경 벽화 도자기. 작은 조각판에 반야심경을 새기고 그 조각조각을 연결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한 대작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씩 새기는 반야심경 작품은 작가만의 독특한 제작 기법과 철학을 보여주기에 유난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마 뒤에 지금 그의 작품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것인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가마 뒤편에 깨지고 부서진 도자기의 파편들. 여기는 제가 작업하면서 그 실패하고 도저히 그 저하고 이제 그 인연이 안 닿는 것들은 다 깨버리는 파편 무덤이라고 하죠. 무덤. 나 역사자리죠, 역사자리. 실패와 아픔의 흔적이지만 그는 종종 이곳을 돌아봅니다. 한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생활 도자기를 굽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자신을 지키기 위해 깨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 이 이쁘기만 한 그릇이 나는 연봉상의 작품이라고는 안 느껴지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시비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 깨자 이라는 거예요. 웬일인고 싶어가지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갖다가 이만큼 된 거를 한 3뭉택이 돼요. 접시가 크고 작은 것들. 그래가지고 이제 탁 들고 여기서 팍 깨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가져갑니다 이러니까 그래라 이래요. 저도 가져가 3번이나 깼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깨고 나서 아직도 후회는 안 합니다. 그 뒤부터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맙더라고요. 깨라고 한 것도 고맙고. 무수히 깨뜨리면서 지켜왔던 작가 정신은 이제 더 단단해졌습니다. 새벽 4시.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난 작가는 매일 기도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도자기는 정신을 빚고 마음을 담는 작업이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뭐 어떻게 그 작업하면서 하루의 그 일과를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오늘 뭘 할 것이며 또 내가 저 흐트러져 있는 마음이나 이 또 작품의 구상을 좀 할 때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과정을 있어서 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자 작업실로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영양에서 육송 소나무를 한가득 싣고 온 트럭. 들어. 예. 오랫동안 작가의 작업을 지켜봐온 지인이 직접 구해온 것입니다. 늘 제가 한 번씩 오면은 이 소나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 작품은 또 만들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또 마침 또 청정 지역에 제가 또 소나무 또 벌목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이렇게 또 주게 되었습니다. 점점 소나무 구하기가 힘들어진 요즘, 좋은 인연을 만나서 어느 때보다 풍성한 땔감을 구할 수 있게 된 작가. 마당에 가득 쌓인 나무를 보자 감사와 기쁨으로 마음이 벅찹니다. 정말 기분 좋죠.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고, 항상 걱정을 너무 많이 했던 부분이 이런 작업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이게 불 때는 과정인데 그 나무가 이렇게 생기니까 정말 기분 좋고 배부른다는 느낌. 곡식이 꽉 찬 거예요, 제가. 가까이에서 작가를 지켜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작업을 해왔는지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결과물들이 대신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 땀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작가의 땀이. 근데 묘하게도 연봉선 선생님 집에 와 오면은요. 저같이 편하게 작업하는, 편하게 예술한다고 글 쓰고 하는 건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장작부터 흙부터 유약부터 이런 것들이 작업 자체도 엄청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참 놀랍기도 하고. 작가의 땀과 노력이 녹아있기 때문일까요? 그가 빚은 용진 찻사발의 차를 마시면 더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유약을 안 바르고 그래 했는데 여기 안에도 제가 우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얀 부분은 그러네. 달이고 여기는 하얀 점들이 수많은 별로 표현 그런 작품. 찻잔을 들고 이렇게 우주라고 하는 형상을 보면은 아득해지죠. 느낌이 아득해지고 정말 멀구나, 정말 넓구나 이런 생각들. 인간은 왜 이렇게 좁은가? 나는 왜 더 좁은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게 차 마시는 중요한 이런 찻잔에 차 마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찻잔에 담긴 대우주. 우주를 만들어가는 여정은 소소하지만 반복되는 그의 일상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을 기도로 맞이하고 산을 벗삼아 자연이 주는 것을 찾아 나서는 작가. 가슴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태우며 그는 오늘도 흙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저는 우주 표현하는 작가로서 항상 그 대우주, 강렬한 대우주에 점 하나 찍는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별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별 저런 별 우주를 찾다 보면 제가 또 작업도 새로워질 것이며 또한 또 이 작업을 하면서 이런 작가는 이런 작업을 우주 작업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요. 작가가 깨뜨려온 무수한 틀과 변함없이 지켜온 정신으로 빚은 우주. 그의 가마에서 또 어떤 별이 잉태되고 탄생할지 그가 안내하는 우주로의 여행을 기대해 봅니다.